자, 계속해서 토지 표시 항목 중에서 지목에 관한 주제에서 1필 1지목, 주지목 치종, 추종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 따라갈 일이고요. 아까 지문 속에서 나왔었죠.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일시, 변경, 불변이라고 해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외워야 될 건요. 자, 지목의 표기 방법,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 이건 틀리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하천은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차로 표기한다. 공장 용지는 장으로 표기하게 된다. 그래서 천원차장.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문제가 좀 분석해 드리겠지만 무조건 뭘 찾아봐야 돼? 천원차장을 먼저 찾아야 돼. 나머지 하나하나 읽으면 큰일 납니다. 천원차장 먼저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까도 그냥 지문을 읽어서 하면 되고, 아까 준용한 경우도 행축지 이런 순서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종류라고 하는 거. 자, 목공, 철소,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 자, 용지라는 이름으로 지목이 끝나는 거. 단순함기, 목공, 철소,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산업용지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항만용지, 공항용지 이렇게 말장난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공, 철소, 주창, 학체종, 목공, 철소,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용지로 끝나는 지목 처리죠. 그래서 천원차장, 이음저로 쓰는 케이스하고요. 목공, 철소,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요게 주된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의 구체적 내용, 재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거. 마지막 갈 단어가 뭐라고요? 재배하는 토지. 마지막을 보셔야 돼. 그냥 앞에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면 답이 되게 될 테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라고 하는 거. 과수원이요. 자, 바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그리고 이제 패턴 하나 잡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지목에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런 표현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마침표에 해당이 된다. 해서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 딱 끊어버리면 그 옳은 편이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 뒤에다 뭔가 사족을 붙이면 그건 틀린 편. 요렇게 가셔야 돼. 이게 지목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28개를 외울 수는 없어요. 지목을 읽는 방법, 마지막 마침표에 준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자, 물론 이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되었었고요. 목장용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초지, 조성한 토지라고 해서 뉘앙스는 재배와 유사하다 해서 이렇게 묶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쓸모없는 토지, 활용도가 낮은 토지들을 묶어봤습니다. 임야 들어가면 뭐가 된다? 원야라고 하는 거. 임야 들어가면 어떻다? 원야라고 하는 거. 잡종지 쟁점만 되고, 염전에서 소금공장 제외라고 하는 거. 소금공장은 지목 염전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목 묘지라고 해서요. 묘지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하고 봉안시설, 부속과 접속된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부속시설물의 부지.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목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지목 얘기 쭉 정의하다 마지막 단어가 항상 뭐가 된다?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세우경지, 유원지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건축물 관련 토지에서 자, 지목대학가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되었었고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역시 지목대가 되게 된다.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대고요. 자, 공장 시설물 끝머리 가야 돼.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앞에 공장 붙어 있으면 마지막에 부속 시설물 부지까지가 마침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당연히 이것도 공장 용지, 창고 용지, 키워드 보관, 기타 끝머리 부속 시설물. 무조건 지목 파트에서는 장난치는 테크닉이 뭐냐면 이 부속 시설물 플러스 알파 해서 틀리게 뽑는 거야. 마지막 단어가 부속 시설물, 창고 용지 하게 되면 보관이라고 하는 거. 학교 용지, 끝머리 부속 시설물 나와 있고요. 공원과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비교해서 묘지, 공원, 봉안시설 등은 지목 묘지로 분류를 하게 될 것이고, 공원과 녹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 공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용지 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지도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자, 다른 지목, 학교용지나 공원이나 종교용지 이런 다른 지목 안에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따로 필지 분류를 하지 않고 그것의 지목이라고 하는 거 사적지로 보지
아니한다. 법주사에 무량수전 있게 되면 이 무량수전 문화재가 될 텐데 그거 사적지가 아니라 그냥 종교용지의 일부이다. 자, 종로의 탑골공원에 무슨 탑 같은 거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이런 데 유서 깊은 대학 등을 가게 되면 문화재 몇 개 있습니다. 그래도 따로 이 지목 분류를 하지 않는다.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하여튼 부속시설물 이게 문제라는 게 보면서 체크하실 주제. 그 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안에 통로, 키워드 통로는 지목 도로가 아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그게 뭐죠? 자동차 나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길을 뚫어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 부분을 따로 필지 분할을 해서 지목 도로라고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 주차장 뭐 큰 이슈 안 되고 주유소 관련해서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라고 하는 거, 요것은 소위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규모 공장의 주유 공간, 소위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철도 용지 큰 의미였고요. 끝머리 부속시설물 들어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토지가 나와 있나요? 해서 여기서 암기하실 것은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것은 국어로 분류한다. 이거 하나만 몰빵하시면 돼.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만 아시게 되면 다 해결되는 주제가 되게 된다. 유지어,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연, 완골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 답이 되게 될 것이고, 연, 완골이 자생하게 되면, 재배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고, 재배가 없으면 이것은 머무를 유자 해서 물이 머무는 공간인 유지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자, 양어장 보니까요, 제일 끝머리에 부속시설물 나와 있고요. 이건 공통적인 이슈고, 그 앞에서 포인트 삼을 게 육상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메꿔서 새롭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 들어가면 어떻다? 육상, 이게 지난번 문제에서 해상 나와서 더럽게 어려웠어. 해상, 바다 위의 토지는 따로 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메꿔서 육지가 됐을 때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된다. 광천지라고 해서 온수, 석유류 등의 운송 부지는 소위 광천지가 아니다. 수도용지, 끝머리 부속설물 들어가 있고, 키워드 뭐 하나? 정수. 그럼 이제 수도용지는 정수가 될 테고, 양어장은 육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에서 결국 지금 지목의 끝머리에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면은 마지막 단어는 뭐가 돼야 된다?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게 마지막 단어가 돼야 돼. 거기에 이제 뭔가 알파가 달라붙어 있으면 그건 틀린 표현으로 본다. 특히 지목 문제는 1년에 2문제 정도 구성이 되게 되는데 뒤를 잘 보셔야 돼. 앞을 백날 읽어봤자 아무 쓸모없고 마지막 뒤에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점점점은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틀린 것을 고르셔서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천원차장 얘기가 나옵니다.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 등에 표시를 할 때는 일음절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러나 천원차장에 대해서는 이음절을 붙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 나와 있죠? 뒤부터 보셔야 돼. 지목 문제는 무조건 뒤를 봐야 돼. 뭐든 뒤를 봐야 되지만 특히 지목은 길어서 어려워 해서 온수, 약수류 등을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부지 광천지 아니다 라고 했고, 3번, 4번, 5번은 별 쟁점 안 됩니다. 주지목 추정이라든가 일시변경 불변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답은요 2번 해서 좀 오래전 문제인가요? 27회 때. 자, 광천지 뒤부터 보고 들어가야 돼. 광천지인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운송 부지는 어떻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 자, 그래서 27회 때 문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체육용지 잘 모르겠고요.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거 위주로 외웠기 때문에 중요한 거 답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이라고 해서 재배하는 토지, 호두나무.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 지문이요. 자,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좋은데 봉안서는 지목
묘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묘지 관리동은 지목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정비공장 안에 설치하는 급유시설 부지, 이거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한다. 원야라고 하는 거, 이거 지목 뭐가 돼? 임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좀 어렵네요. 이런 것들을 자 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 번 해봤자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다뤄지는 주제, 기본 명제를 끊임없이 단순 반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의 구분 기준 등, 자 보니까 옳은 것은 뒤부터 봐야 돼. 전이라고 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해서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맞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일단 1번 옳은 것 같아. 2번 질문 보니까 광천지 운송 부지는 어떻다? 제외. 아까 27회 때 나왔던 주제 2번 틀렸고요. 3번 통로는 도로에 속한다 해서 틀렸죠?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묘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지목 묘지지 공원이 아니다.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지목 공원이 됐던 것이고, 묘지 공원이라든가 봉안시설 등에 있어서는 지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묘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 소규모 수로 하천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됐어? 답이. 자, 1차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광천지에서 운송부지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묘지 공원은 지목 묘지가 되게 된다.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 그 지목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뽑았나요?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나무인데 당나무도 과수원이 아니네요. 과수원이 아니라 바로 지목전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었고요. 일단 포인트 재배하는 토지, 이건 먼저 잡아내셔야 되고,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실 때도 뒤부터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앞에서부터 읽어가면 백발백중 작살납니다. 지목 문제 기본적인 출제 기술 자체가 제일 뒤에다가 지목이 정의를 담아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당할 수가 있겠고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27회 2번 문제. 뒤보는 훈련만 좀 돼 있으면 해볼 수 있고요. 이거 안 되고 따끈차근 앞에서도 보게 되면 말려버립니다. 해서 1번 끄트머리 학교 용지 나와 있죠? 학교 용지 바로 앞에 뭐가 있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럼 대충 맞는 거죠?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번 질문 끄트머리 창고 용지 끄트머리에 부속 시설물 나와 있고 앞에 보관 나와 있죠? 예, 옳은 명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뒤부터 보는 훈련 하셔야 돼. 3번 질문 보니까 묘지로 한다 해서, 자 지금 보니까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의 부지 그리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되어 있죠. 앞에 읽으면 개판돼 버립니다. 앞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가 뭐가 된다? 마침표라고 되어 있어.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지목 뭐로 부른다? 묘지. 그 외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따로 이 지목 대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실체나 유골 이걸 쳐 있게 되면 작살납니다. 무조건 뒤부터 치고 와. 뒤부터 봐야 되고, 우리가 중간 테크닉 중에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만 나오면 다 마침표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용지 해서 끄트머리 봐봐. 부속 시설물 맞죠? 부속 시설물 맞죠? 그 앞에 운수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맞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봐봐봐. 육상 어려웠었고요. 끄트머리 가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눈치를 좀 채셔야 돼. 끄트머리가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끝나면 그냥 법조문 그대로 잘 카피를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뒤에 사족을 붙게 되면 어떻다? 틀리게 출제하는 기술이 된다. 이건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는 거야. 국어 구조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지목에서 정의를 다룰 때는 항상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된다?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겠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건 뒤부터 보는 거야. 자, 학교 용지. 이게 중복이 되나? 그래서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지금 중복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문제 아닌가요?
다시 보십시다. 문제를 보다 보니까 헷갈리네. 해서 육상 양어장. 문제 제가 편집을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이 문제 가볼까요? 28의 7번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목 구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끄트머리 수도 용지 정수 나와 있고요. 쭉쭉쭉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고 되어 있죠. 정수 수도용지 대충 감 잡을 수 있다. 게다가 얘는 부속 시설물의 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1번 옳은 표현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다 읽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해서 키워드 일단 정수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부속 시설물의 부지 안도하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법조문을 카피한 흔적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뒤에 산업용지 어려웠다. 산업용지라는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게 뭐라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래서 지목 중에서 용지라는 말로 끝나는 게 뭐라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게 그 문제 테크닉이에요. 그 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거. 뒤를 자꾸 보시자고 그래서 연완고를 재배하는. 틀렸죠? 재배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된다? 전이나 답 또는 과수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절대 앞에서부터 있게 되면 지식이 있을수록 이 지목 문제는 거의 백발백중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목 읽으실 때는 뒤부터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자 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재배하는 토지까지 좋아. 와 그럼 들어가면 안 되지. 재배하는 토지가 뭐가 된다? 전이 되고 중림지는요 지목 임야로 분류를 합니다. 해서 외운 이유가 뭐라고? 재배하는 토지 이게 마침표라고. 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게 마침표라고요. 그래서 일 없이 읽는 순간 읽는 인간들 다 작살나게 돼 있어. 이게 문제가 더럽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구조를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거 내용 다 몰라도 어떡하고요. 그냥 키워드 한두 개 갖고 다 체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공통적인 요소를 보셔야 돼. 지금도 지목의 뜻을 외우려고 하는 거 꿈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지금 한 7년 8년에도 아직도 못 외워. 다 줄줄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야.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내실 거. 그 다음에 사적지. 자 보니까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등에서 이건 사적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답은 1번에서 물을 정수 끄트머리 부속 시설물의 부지 안도의 한숨. 아 이게 마침표가 맞구나. 그러면 사실 뒤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요 답은 1번. 근데 겁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뒤에 자꾸 보는 훈련들 그리고 기본 문장 구조를 외우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지목 구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체육용지라고 돼 있죠. 그 앞에 뭐라고 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나와 있죠.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지목 뭐로 본다? 공원으로 본다. 이딴 것을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묘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지목 묘지가 됐던 것이고 공원이나 녹지는 뭐가 된다? 지목 공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광천지. 자, 운송부지. 2번 틀렸나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시구나. 자, 광천지의 운송부지는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답 재배하는 토지라고 돼 있죠. 대배 아니지? 답 맞나? 답이 맞다 해서 재배하는 토지 뭐가 된다? 지목 답이 되게 된다.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겁나 어려워서 해상 아니고요. 해상의 가두리 양성 이런 것들 지목 없습니다. 바다는 지목이 없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료하면 지목, 주목, 지목, 국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 지문도 틀렸다라고 답은 4번으로 뽑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검토 드릴 문제가 이 문제인가? 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회 때 문제. 자 보니까 끄트머리 자생하는 이라고 돼 있죠. 뒤를 보시라고 앞을 보지 말고 자생하는 한 뭐가 된다? 유지라고 하는 거. 유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지목, 이 문제 토지의 지목이 되게 된다. 자, 못 외운다니까요.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키워드, 재배하면 전답 과수의 문제, 자생 들어가면 어떻다? 유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발 문장을 어차피 외울 것도 아니겠지만은 자, 키워드라도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이런 문제 어렵죠. 해서 초지라는 지목 없습니다. 초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수원의 일종의, 자, 목장용지의 일종이 되게 된다. 선화지, 우리 학계론에서 나오는 거죠. 고압선 밑에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지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저수지 없어요. 유지라는 지목이 있다. 자, 항만용지 없다니까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런 것이 있었고요. 답은요 5번 유원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천원차장을 똑바로 외우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하천이라고 하는 제목 지목하고요. 유원지라고 하는 지목, 그 다음에 주차장의 차, 그 다음에 공장용지의 장, 이건 돌려서 문제 구성하는 양식입니다. 해서 천원차장이라는 제목을 외우고 있는가를 따지는 문제 해서 24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지목의 종류 나와 있나요? 자,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자, 이거 갈 때 문제 푸는 테크닉이야. 어떻게 가야 돼? 하천 먼저 찾아봐야 돼. 자, 그냥 읽게 되면 말려버립니다. 하천 찾아봐야 돼, 하천. 하천은 뭐라고 표시한다? 천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유원지 어디 있어, 유원지? 없네, 없네. 그 다음에, 자, 주차장, 주차장 나와 있네요. 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찾아봐야 되죠. 공장용지 없지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일음절어가 되게 된다.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가다 보면 외웠던 것조차도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천원차장부터 무조건 찾아보셔야 돼. 심지어 천원차장 하나가 없어도 상관없어. 지목 다 깔아놓고 천원차장과 무관한 지목 4개나 5개를 딱 깔아놓고 다 일음절어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애를 가지고 이음절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천원차장을 얼마나 정확히 외우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을 고르셔서 공원은 맞고요. 목장용지를 목으로 가야 되니까 틀렸고, 하천은 천으로 가야 되니까 틀렸고, 주차장은 맞고요. 양어장은 양으로 가야 된다 해서, 자, 지금 보니까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제 미음 해서 니은, 디귿, 미음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 살펴봐야겠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이게 그 유명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장용지 어디 있나요? 목장용지 없네. 자, 공장용지 어디 있나요? 없네. 철도용지 있습니다. 철도용지 있습니다. 수도용지 어디 있나요? 예, 없네요. 그 다음에 목공철수, 주창에서 주유소용지라고 하는 거 없고요. 창고용지 여기 있네요. 자, 목공철수, 주창, 학체종, 학교용지라고 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체육용지, 종교용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용지, 선로용지 등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공부하실 때 외운 순서로 가야 돼. 아까 우리가 지번 얘기할 때 준용하는 거 행축지 이렇게 따라서 가야 하듯이 그냥 일 없이 읽어 가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겁나 헷갈립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에서 외운 순서에 따라서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이렇게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목 등에 관한 문제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면접 경계 묶어서 설명드립니다.